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30대 후반을 향하고 있는 전업주부인데요. 결혼 8년 차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아이를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된 임신 실패와 유산을 경험하고 기적적으로 자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 못해서 포기할 법도 했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남편이 먹을 음식을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먼저 연락한 적 없는 친정, 아버지께 전화가 왔길래 얼른 받아봤는데요. 이때 아버지께서 전한 소식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민설아, 얼른 병원으로 와라네. 엄마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니 쓰러졌어. 바로 일어나 불러서 구급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렸다. 전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고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놀라서 엄마, 심장이 뭐죠? 라고 소리치며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외투만 대충 걸치고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무작정 나가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지갑도 안 들고 왔더라고요. 일단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불러 택시비를 내달라 부탁하고 엄마는 어찌 됐냐? 물었는데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마음 놓일 만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택시 타고 오는 사이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다행이야. 너도 많이 놀랐지? 얼마나 놀랐으면 돈도 없이 택시를 타냐? 고생했다. 엄마를 봐야 아버지 말이 실감이 날 것 같아서 병원 안으로 얼른 들어가 봤어요. 엄마가 기운을 다 차린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소리치고 말았죠. 진짜로 엄마한테 큰일 난 줄 알았잖아. 아프면 말을 해야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건강검진 제대로 받으라고 했지. 운동도 하고 끼니도 잘 챙겨 먹으라고 했지. 자나, 눈물을 줄줄 흘리며 짜증을 냈는데 엄마는 그저 제 손을 꼭 붙잡고 토닥여 주기만 하셨어요. 제가 좀 진정되니까 뒤늦게 소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무슨 소원이야? 묻으니 이리 대답하셨고, 살아나니까 너랑 내 손주 생각이 나더라. 나 세상 뜨기 전에 손주 한 명만 보자. 나도 손주 한 번만 안고 가고 싶다. 저희 집안의 자식이라고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손주 생각이 났나 봐요. 제가 몸이 약한 걸 잘 알고 있어서 손주 낳아달라고 재촉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이러니까 가슴이 더 아팠어요. 어떻게든 엄마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죠. 알았어. 엄마,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손주 보게 해줄게. 손주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까지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어. 애들 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보고 가야 돼. 엄마가 제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는 걸 보고 억장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눈 뜨자마자 제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저도 애가 갖고 싶었고 엄마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기에 전보다 더 힘을 냈죠. 애가 잘 들어서는 한약도 먹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봤는데요. 밤마다 기도도 해서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던 임신이 갑자기 되어 버린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 같이 사니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됐고, 그 다음으로 알게 되신 분들이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 있습니다. 제가 전화드려서 소식을 알려드리니 반응이 극악이 더하고, 저희 엄마는 당연히 박수를 치면서 이어졌어요. 아, 잘 됐다. 아이고 잘 됐어. 왜 갑자기 아팠나 했는데, 이게 다 액비하려고 아픈 거였네. 우리 딸 대신 내가 아팠나 봐. 아휴, 너무 좋네. 엄마는 이제 세상 떠도 여한이 없다. 엄마가 이러셔서 울컥 눈물이 났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라 하셨는지 아시나요? 아유, 드디어 된 거니? 임신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 애가 깡 말라서 비실비실할 때 우리 아들 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잔소리 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혀를 차시라. 제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탐탁치 않아 하긴 했지만 이번 일은 적어도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제 기대를 저버렸었지 그해서 제가 이런 반응에 기죽지는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기며 이런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아, 그러게요. 제가 마르고 싶어서 마른 것도 아니고 비실비실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저도 슬프네요. 이번 주말에 축가 파티 겸 친정 식구들이랑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초대하고 싶은데 오실 수 있나요? 그때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축하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가족임을 가진다 하면 심가유난이라고 몰라 할 것 같았는데요. 제 예상대로 저보고 이러더군요. 무슨 임신 축하 파티를 다 하니 나중에 또 유산되면 어쩌려고. 그런 걸 해 출산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걸 무슨. 전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덕담도 듣고 임신 출산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 관리 방법을 배우려고 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괜히 또 어머한테 빈틈을 보여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뭐라 해놓고 또 모임에는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 모두 다 집으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아하며 축하해 주셨죠. 몸만 좋았으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을 거라며 저를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과 먹는 꿈을 꿨는데 기분이 영 별로더라. 딸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과일 나오는 꿈은 딸이라고 하던데 영 불길래. 힘들게 얻은 내 아이가 불길하다. 친정 부모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상해서 일리 말해버렸어요. 어머님, 저희 애가 들어요. 그런 말은 속으로 하셔야죠.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 그렇지.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요? 다 귀한 손주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일침을 날리니 어머님이 표정을 확 붙이시는 거예요. 전 반대로 미소를 짓고 뭐 문제 있냐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말에 뼈가 있는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어머, 예, 내가 시험관이 뭐다. 돈 다 못해 줬는데 내가 바라는 소원도 말 못하니 나는 는 딸 손주 보러 저 바라는 소원도 이야기 하나 못합니까? 라며 엄마에게 되려 역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엄마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떨떠름하게 웃고 말았죠. 이게 뭐 머리채 잡고 싸울 만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자리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양 떨면서 분위기를 띄워봤어요. 시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지원해준 건 감사드려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아까 말 실수한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던 축복인데 축하만 해주세요. 제가 이리 말하니 시모가 화도 내지 못하고 입을 다 물었어요. 친정 엄마도 역시 내 딸이라며 시어머니 몰래 엄지를 척하고 보여줬었죠. 결국 이후로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서 어머님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처음에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제게 이런 덕담을 해주셨거든요. 아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많이 힘들 거다. 우리 아들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원래 누군가랑 같이 사는 게 힘든 것이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해라. 첫 만남의 일에서 시모가 배울 만한 점이 많은 큰 어르신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던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변해갔고 유난히 손주에 대한 집착을 하시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첫 만남 때 하신 말씀이 덕담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저를 위한 시어머니의 덕담이 생각했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며느리가 이해하라는 말이었을 터였을 텐데 모르죠.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보다 힘든 게 시모의 참견과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말들이었다. 가족 모임이 있는 후로도 시어머니가 딸이 태어날까 봐 불길하다는 둥 별소리를 해대서 만약 딸이 태어나면 어쩌지? 분명히 딸이면 엄청 눈치 줄 텐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제가 저희 남편이랑 아이 태명을 지었는데요. 똘똘하게 자라라고 똘망이 지을까?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으라고 사랑이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튼튼이라 지어줬어요. 왜냐면 저희가 여러 번 임신에 실패했었는데
임신이 잘 되는 날짜에 맞춰서 자연 임신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인공수정도 알아보고 시험관 아기도 시도해봤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애가 생겨도 금방 세상을 떠나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튼튼이라 태명을 지어주고 진짜 이름은 고심하고 있었는데요. 태명 덕분일까요? 이번에는 나쁜 조짐 없이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주고 있었죠. 임신한 뒤로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는 것 빼고는 전부 다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모가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태명이 튼튼이가 뭐니? 튼튼이가 튼튼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지은 건 이해하다만 그런 이름으로 불러대면 또 애한테 큰일 난다. 한테 이름 받아왔으니까 앞으론 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하더라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텐데 저는 아니었어요. 아직 임신 10주가 안 돼서 초음파로 성별도 확인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쎄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틈만 나면 아들아들 거렸거든요. 제 예상대로 시모가 질 수 없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이제 우리 손자 이름은 변태산이다. 지금부터 이리 부르면 아들 가지게 된다고 하니까 꼭 성까지 붙여서 불러 그래 효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맞받아 쳤어요. 아이 성별도 아직 모르는데 변태사이다툰 이름 붙이면 나중에 애들한테 놀림 당할 게 뻔하잖아요. 제가 알아듣게 잘 설명했는데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럼 안 돼? 다른 며느리도 아니고 내가 그럼 안 되지? 임신을 한두 번 실패해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애가 될 텐데. 아들 낳을 생각을 안 하면 어쩌니? 후대는 도대체 누가 이으라고. 비싸게 준 이름이니까 꼭 태산이라고 불러라 이러면서 뱃속에 있는 애를 향해 우리 태산아 아니고 우리 변 태산 이렇게 성까지 붙여서 부르는 거 있죠.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임신한 뒤로 시어머니가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반찬 가져다 주러 왔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고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날도 해질 때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해준 전까지 챙겨 먹더니 또 자고 가겠대 안 된다고 하고 내쫓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시라고 했죠. 시오랑 오래 입고 싶지 않아서 먼저 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튼튼히 이름을 부르면서 태교 중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러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문을 열어드리니까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너 방금 튼튼이라 부르는 거 다 들었다. 내가 편태 3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장명한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아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다가 우리 손자한테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누가 들으면 아들인 게 판명난 줄 알겠어요. 결국 제가 한숨을 쉬면서 이리 말씀드렸죠.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름 하나 잘 부른다고 딸이 아들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 미신 때문에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요즘 자꾸 이러셔서 어머님 대하기 어려워졌어요. 제 딴엔 화내지 않고 잘 말씀드린 건데 시호가 자꾸 이런 말까지 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미신 내가 너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는 줄 알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얘는 태산이라고 부르라니까. 호마이, 말 같지 않니? 그러다가 뱃속에서 세상 뜨거나 여자애로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이 이러길래 제가 결국 욱하면서 소리치고 말았어요. 어머님 말이 씨가 된다는 격언도 모르세요? 재수없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손주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 기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늘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난 봐요. 저보다 더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결국 이런 식으로 윽박 지으셨어요. 이게 드디어 미쳤나? 아니면 원래 이런 것인데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낸 거야? 내가 남이야. 내 손주라서 신경 쓰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노발대발 하는데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화장실에 있던 남편이 안 그래도 갑자기 일어난 소란에 놀라서 달려오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남편에게 이리 말했어요. 당신도 내가 전에 말해서 알고 있지? 어머님이 장명수란 이름 받아왔다고. 변태 사이코지. 지금 내가 튼튼이라 불렀다고 난리치고 계셔.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어머님 좀 말려보라고 말했지만 남편이 이리 됐고 해요. 아유, 냅둬. 진짜로 출생 신고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저러다가 말겠지. 어차피 출생 신고는 우리가 할 텐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엄마가 뭐라 하든 받아줘. 당신이 임신했다고 해서 신났나 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동안 봐온 어머님이라면 변태상군자였어요. 남편도 제 편을 안 들어줘서 제가 기댈 사람은 친정 엄마뿐이었죠. 틈만 나면 화서 오늘 시모가 태산이라 부르라고 또 강요했다. 하소연했었는데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날만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퇴원하고 집에서 쭉 지내시다가 건강이 좋아지셔서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한번 쓰러지신 분인데 무리하지 말라며 제가 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전화로 이리 말씀하셨어요. 임신해서 집안일도 하기 힘들 거 아니야?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해야 할 텐데. 하다가 또 애한테 타려면 어째, 엄마가 건강 많이 좋아졌으니 가서 도와줄게. 엄마가 우리 딸 주려고 반찬도 해놨어. 엄마가 이러시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오시겠어요. 그 뒤로도 엄마가 저를 도와주러 저희 집에 자주 왔었는데요. 친정 엄마가 오신 날 심어도 저희 집을 찾아오신 적 있어요. 그런데 그날 또 아기 이름 갖고 입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또 우리 아들을 튼튼히 라부르니 욕해서 친정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사돈 그렇지 않아도 그 이름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진짜로 유명한 장명수 맞아요. 제가 유명한 점쟁이 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너무 안 좋대요. 저희 같이 다른 장명서 가서 이름 지어가지고 와야겠어요. 시모가 이때 얼굴이 벌개져서는 이렇게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닌데 사돈도 잘못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이름도 지어준 귀인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팔자 빌게요. 우리 아들 건강한 것도 모자라 회사 잘 다니고 연봉도 괜찮은 거 봐도 덕 좀 본 거죠. 아니에요. 내 말이 맞잖아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이런 소리를 해봤어요. 어머님, 마음 상하게 하려고 꺼낸 말은 아니에요. 요즘 가족들끼리도 속이고 부모도 배신하는 마당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낱말 믿는 거 위험하잖아요. 어머님, 조심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는데 어머님이 어쩌겠어요. 시모가 우리녀한테 또 한 방 먹고는 씩씩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중요한 약속이 생기는 바람에 먼저 여기에 적절한 구두점을 추가하여 읽기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섰는데요.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놓고 우리 엄마를 흉내내는 거예요. 사돈 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고집 있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 아휴, 나도 큰 일이네. 애 나면 더 큰 소리 칠 텐데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상처받을 사람 같나요? 이제 심호흡이라면 이골이 나서 이런 말을 하며 이용할 줄 알았어요. 아, 저희 엄마라서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면 이름을 새로 받아오는 게 어떨까요? 그럼 더 이상 이런 문제 안 생길 거예요. 이날 아무 말을 안 하셔서 조금 기대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모는 고집도 세지. 끝까지 우리 아들을 변태산 부인과 아휴, 임신 10주 차의 아들인 걸 눈치채서 다행이었죠. 저는 아들이어도 좋고 딸이어도 좋은데 딸이었으면 머리 아플 뻔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웃기든 말든 저만의 생각과 속도로 출산을 준비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됐는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몰라 할까 봐 남편 시켜서 그 사실을 알고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길래 남편을 앞세우며 말했죠. 저희 남편이 대표님한테 유명한 장명서 알아와서 데려가더니 거기서 애들 이름을 지어서 대박 났대요. 아들이 서울대에 가서 의사가 됐다는 거 있죠. 저희 애들도 그렇게 키워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늘 그랬듯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며 이런 말로 저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태산으로 출생 신고하라고 이름 지어 갖고 왔던데 뭐가 어째? 나중에 손자 아프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내 탓인 줄 알아라. 그래서 남편 옷깃을 잡아 끌어다가 정확히 지어줬어요. 남편이 그러자고 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이 지어오신 이름 덕분에 아들 낳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희 남편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편도 뒷머리를 극적이며 잔소리하지 말라면 울더니까 시호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저를 괴롭혀도 귀한 아들은 못 건들다. 이거죠. 어머님의 이런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남편에게 귓속말로 지금 말하라고 몰래 지시 내렸어요. 남편은 또 제 지시에 이런 말을 하며 맞장구 쳐줬고요. 아유, 우리 대표님 아드님이 이름 덕을 너무 많이 봤대. 대학만 잘 간 게 아니라 건강도 엄청 좋아져서 나한테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 우리 부부끼리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한 건데 엄마가 이렇게 화낼 줄 몰랐어. 우리 애만 튼튼하면 됐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남편도 제 옆에서 대표님 자식 자랑을 쭉 늘어놓으니까 시어머니도 투덜대다가 결국 입을 다물더라도 이름 문제는 넘어가게 됐어요. 그 뒤로 한참 동안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어렵게 낳은 아이를 엄마랑 시모가 정성에 돌봐줬어요. 어머님도 이런 문제로 소갈이 하시다가 그래도 손자가 아들이라고 기분이 풀리셨나요? 시간이 지나니 자주 찾아오셔서 아들을 예뻐하고 좋아해 주셨죠. 근데 이때부터 엄마랑 시어머니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유가 문제로 부딪히게 되신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희 애가 너무 예민해서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깨는 것 같아요. 새벽 시간 내내 어르고 달래고 있으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으로 오셨는데 제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하루는 친정에 데려가 주겠대. 전 엄마가 고생하실 바 괜찮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토닥여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낳은 다음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챙겨 먹어서 우울증이 걸리고 그랬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온다네. 마음 다 이해하니까 하루만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몸 약한 한 우리 엄마. 걱정하시더라. 더 아프실까 봐 숨기고 있었는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후로 저희 엄마가 아들을 친정에 데려가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날도 엄마가 제 아들을 친정에 데려가셔서 푹 잠들어 있었어요. 때마침 일이 생기셨는지 엄마가 아들을 안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운 안 좋게 시어머니와 마주쳤나 봐요. 어머님이 전부터 친정 엄마가 자꾸 애를 친정에 데려간다고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늘어놓으셨어요. 사부인, 왜 자꾸 애를 친정에 데려가는 거예요? 저번에 집에 가보니까 강아지도 3마리가 있더만 걔네들이 우리 물건을 핥히면 어쩌려고 그래요? 당연히 친정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엄청 화를 내셨죠. 우리 애들이 물다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사람을 잘 적도 없고 노견이라 조용해요. 그리고 손자 데려가면 방에 전부 다 넣어 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놀라서 말싸움을 말리는데도 시어머니가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만 방 안에 놔두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기 중에 떠도는 강아지 털은 어쩌려고요? 애한테 강아지 털 알레르기라고 생길까 봐 걱정되네. 나 참,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친정집 인테리어까지 지적해버렸어요. 부인이 인터넷에 올린 집 사진 봤는데 집도 엉망이네. 사람 사는 곳이 왜 그렇게 번잡해? 선반에 물건이 크득크득하고 책도 너무 많이 꽂아 있어. 아, 그러다가 손자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다 조마조마하던데. 결국 제가 말싸움을 말리다 말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애 안 키워본 분도 아니고 알아서 잘하시겠죠. 잔소리는 저한테 하셔야죠. 엄마한테 하면 어떻게 이때 심하이 끝나긴 개뿔, 저한테 불똥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저한테 몸을 드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 있죠. 너도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나한테 애를 맡겨라. 나는 100만 원이면 된다.
부인한테 맡겨봤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겠지 뭐. 그런데 난 애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말도 빨리 틀기 할 수도 있어. 우리 아들도 내가 키워서 철이 똑똑한 거잖니. 왜 갑자기 이러나 싶었는데 돈이 목적이었나 봐요. 끝까지 친정 엄마가 못 믿겠다며 자기가 시터 아줌마처럼 전문적으로 애를 돌봐주겠대. 엄마가 그만하라고 성질을 내는데도 시어머니가 자꾸만 자기 홍보를 하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나는 강아지도 안 키우고 너희 시아버지하고만 단둘이 살고 있다. 집에 물건도 많이 없고 깔끔해. 너도 차라리 돈을 지불해야 마음 편할 거야. 지금도 땡전 한 푼 안 주고 애를 맡기려니 미안해하면서 쩔쩔매지. 네 계속 무시당하던 엄마가 결국 시어머니 어깨를 흔들면서 말을 거셨어요. 사부인, 그만하세요. 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으면 부모된 도리로 하루쯤은 돌봐줄 생각을 해야지.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남의 집 딸이라고 너무 섭섭하게 부시네요. 우리 엄마가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하더라도면서 하시는 분인데 이번엔 정말 기분 나쁘셨으면 그리셨어요. 어차피 사부인 몸도 안 좋아서 시터 아줌마 써야 할 텐데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애 돌보는 게 간단하고 쉬운 줄 아세요? 부인도 손자 돌봐봐서 알잖아요. 저렇게 예민한 애는 처음 봤어요. 틈만 나면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런 애는 돈 받고 돌봐줘야지. 뭘 부모된 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큰 마음 먹고 며느리한테 제안하는 거라고요. 영원히 이해 봐주실 것도 아니면서 나 참, 전 당연히 엄마 딸이니까 엄마 편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아예 틀린 말한 건 아니었지만 다짜고짜 돈 달라고 하다니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시어머니 딸이었어요. 우리 엄마 편을 들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시호가 잘못 말한 거였거든요. 투덜거리는 말투나 비아냥대는 표정까지. 게다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좋게 말할 수 있는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전화하니까 받는 거예요. 남편이 왜 며느리 전화는 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아야 하니? 걔가 너한테 뭐라 하디 사과하고 싶으면 집으로 찾아와서 사과하라고 해라. 아니,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지. 남편도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왜 또 그러냐고 한숨을 쉬니까 어머님이 역정을 냈어요. 너기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러는 거니? 걔 말만 듣고 엄마 말은 들어보지도 않는 거야?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이러는 건데 시모가 결혼하더니 아들이 변한 것 같다는 소리를 해대니 남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인상을 찌푸리더니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엄마가 그날 장모님한테 애 맡기지 말고 100만 원만 주라고 했다며? 장님보다 애 잘 돌볼 수 있다고 장모님도 이 소리 하시던데? 아니야,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친정. 부모님이나 시친구들한테 신세 지는 것보다 돈 주고 맡기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말을 개떡같이 했잖아요. 남편이 말한 대로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보다 자기가 낫다고 한 것도 팩트고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사실이었으나 남편 입에서 정리해서 들으니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아니라고 반박하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냐 하고 전화를 뚝 끊어 버리셨어요. 그 뒤로도 제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아예 연을 끊으려나 싶었는데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 친정 엄마한테 또 한 번 심장마비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결국 세상을 뜨셔서 친정 엄마 장례식이 열리고 말았죠. 제 연락을 받지 않던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안 올 줄 알았거든. 잠시 눈을 붙이고 돌아오니 어머님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계셨어요. 제가 어색하게 아는 척을 하는 순간 시모한테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술버릇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됐어요. 금방이라도 깽판 칠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대뜸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우리 딸이 학원 선생님인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이번에 임신을 해서 학원을 그만두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벌고 싶다고 하는데
내 친정집 좀 빌려줘라. 그 집 공부방으로 좀 쓰자. 사돈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했던 행동들 나 그거 상처 많이 받았다. 그런데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돌아가셨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과의 의미로 친정집이 빌려다오. 저는 이 말을 듣고 서운한 척 대답을 했죠. 어머님, 그 전화도 안 받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 서원해서 눈물 나오려고 해요. 그 말을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엄마 사연이 기운 집이에요. 인테리어 일하던 아버지가 하나하나 고치고 가구도 새로 드인 거 아시죠? 엄마도 도와서 벽지 하나하나 바른 집이라고 저는 그 집 소중하게 다루고 싶어요. 자식된 도리로 급급 대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친정집인데 저희 아버지는 어디 가서 사시라고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 있죠. 내가 듣자 하니네. 아버지 시골에 땅 하나 있어서 나중에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게 소원이라고 거기로 가시라고 하면 되지. 나 서운하다. 그 사돈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가셨지. 이제 이 판판인 것 같길래 저도 이를 갈았어요. 때마침 신우가 다가오길래 신우한테 일이 따져버렸는데요. 아가씨 공부방 때문에 친정집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아가씨 집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제 성격을 아는 신이는 꼼짝도 못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해명하던 그요. 아니요, 아니요. 언니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언니 친정집을 써봅시다. 그냥 제가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더 열이 찼나 봐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제 팔을 잡고 막 흔들더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언니, 나랑 한번 싸우자는 거니?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건방져 가는데 이것들이 내 편 한 번 들어주지를 않아. 내가 요것 기강 좀 잡는다고 했잖아. 넌 이게 뭐가 무서워서 쩔쩔매는 거니? 내가 이런 것한테 무시당해야 돼. 내 친구는 며느리 기강 최대로 잡아서 종 부리듯이 뿌려먹고 살고 있더라. 내가 다 늙어서 해외도 못 가고 명품도 못 들고 다니고 집안일도 며느리 못 시키고 살고 있잖니. 신우 휘가로 보고 황당해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 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신우는 물론 남편도 와서는 시모한테 성질을 했어요. 엄마, 적당히 좀 해? 왜 매번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우리 아내가 착해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장모님이 장례식장에서 일하셔서 만약 나랑 이혼한다면 어떡하냐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조용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자식들이 물려받는 피가 안 섞인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 예상이 맞았던 것 같아. 어머님이 취해 계셨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이 터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젠 제 머리카락을 잡고 온갖 욕을 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지. 여우처럼 살면서도 악취와 같이 버텨내왔던데 내 처지가 왜 이래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서러운 울음을 터뜨린 끝에 심호흡 한 번 하고 손을 확 휘젓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나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하자. 나는 이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어. 엄마를 위해 살고 엄마를 위해 죽을 것까지 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순간 혈압이 터지는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나 봐요. 제가 쓰러져서 다음날 눈을 뜨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을 보니 남편이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고요. 남편이 제가 눈뜬 걸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영영 눈 못 뜰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당신이 늘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무시해서 미안해. 당신이 쓰러지고 나서 깨달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결심했어. 그러면서 제가 홧김에 내뱉은 말을 꺼내는 거였죠. 남편이 진짜로 이혼 서류까지 보여주며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연 끊자고 말해도 끝까지 찾아와서 문 두드릴 사람이야. 엄마가 끝까지 당신을 괴롭히고 내 말 안 들어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려고. 곧 죽어도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내 요구를 들어줄 거야. 엄마가 설사 이혼을 허락 안 해주더라도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계속 같이 살자는 말 못하겠어. 남편이 반성하는 눈빛을 보이더니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 정도로 힘들어할 줄 몰랐다며 펑펑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이혼하자고 말한 남편이었지만 장례식 날 있었던 소동 이후로 절 정말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전이랑 다르게 절 지극히 정성으로 돌봐줬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던 거 있죠.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손자 내가 데리고 있니? 병원에는 세균이 득실거릴 텐데 왜 애를 거기로 데리고 가? 나한테 돌봐달라고 하지. 우리 귀한 손자가 병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대략 보름 동안 손자를 못 봤다면서 보러 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시모가 곧 온다고 말해주면 갑자기 다른 곳에 전화해서 누군가를 불렀더라고요. 누구를 부른 거냐고 물어보니 이혼 변호사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 왜 그랬냐고 따지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 생각해 이러는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누워 있어. 우리 엄마가 다시는 당신한테 해코지 않게 해줄게. 시모를 혼쭐 내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무슨 짓을 할까 싶었거든요. 몇 분 뒤에 이혼 변호사가 왔고 연달아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남편과 제 옆에 서 있는 낯선 얼굴을 보고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혼 변호사가 누군지 한참 쳐다보더니 제게 물어보셨어요. 예, 옆에 분은 누구니? 남편이 이혼 변호사라고 말하자 시모 눈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진짜로 이혼할 거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랑 싸워서 뭐 합니까? 이혼하면 그만인데 엄마가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우리 와이프 머리를 잡는 거 보고 느꼈어요. 엄마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이 사람 나다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혼하려고. 그리고 엄마 안 보면 되죠. 울 아내가 엄마 때문에 쓰러진 거 보고 깨달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 아내, 내가 지켜야겠다고. 이때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아들아, 갑자기 왜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랑 연을 끊다니. 게다가 손자까지 낳았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 수 없어. 남들이 보면 욕한다. 욕해. 이제 30대 후반이라 재혼도 힘들 거 아니야? 게다가 이혼해서 양육권 뺏기면 후대는 누가 있고네? 동생도 딸만 잔뜩 나와서 아들이 없단 말이다. 아들이 치호가 남편만 붙들고 사정하기. 제가 이리 말했죠. 어머님, 지금 누구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사과하셔야죠. 그래야 어머님 아들 이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다시는 저희 집 안 찾아오겠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 서류에 사인할 거예요. 제가 진짜 이혼 서류에 핀을 대고 하려고 하니 시모가 애가 났나 봐요. 제 팔을 붙잡고 싹싹 빌면서 이런 말을 해댔어요. 미안하다, 며느. 안 그래도 내가 그날 일은 반성하고 있어. 내 식구들도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 오늘도 손자만 보러 온 게 아니라 너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빌게 다시는 너네 집에 불시에 찾아가지 않으마. 시어머니가 굽신거리며 손재를 위해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는 대신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후로 전처럼 저 괴롭히려고 하면 바로 갈라설 테니까 두고 보세요. 시모가 사과를 받아줘서 고맙다며 자기가 잘하겠다고 했는데요. 남편도 자기랑 같이 계속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을 해줬죠. 그 후로 평화롭게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었어요.
어쩔 때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제가 전화드리면 반가워해 주셨죠. 최근에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제 눈치를 살살 보고 계시더라고요. 얘야, 잘 지내니? 그 뒤로 아프거나 쓰러지는 일은 없었고, 나 때문에 몸이 상한 것 같아 미안하네. 너도 그렇고, 우리 손자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다. 설마 다시는 샘이 안 볼 생각은 아니지. 손자가 보고 싶은 눈치인 것 같길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정말로네. 집에 가도 되니? 안 그래도 너 주려고 한 반찬이 있었다. 내가 옛날에 취나물 무침이랑 된장찌개 맛있다고 했잖아. 그거 해놨으니까 가져갈게. 시어머니가 정말로 180도 변해버렸어요. 말투와 태도가 너무 변해서 누가 보면 친정 엄마를 오해하겠다. 아고 진짜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따뜻한 반찬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리고 손자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예뻐라. 그새 많이 컸네. 똘망똘망하게 생긴 게 꼭 널 닮았다. 우리 손자 나. 줘서 참 고맙고 예민한 손자 키우느라 내가 참 고생하는 것 같아. 아, 전부터 이런 말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줘서 참 미안하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내며 혼을 내준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고백을 덜하고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혼하고 손자도 못 보게 될 생각하니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 그동안 너한테 말하던 것만 떠올라서 어진내 미안하던지. 우리 아들 인생을 내가 망칠 뻔했더라. 우리 아들이 연 끊겠다고 난리치니까 알게 된 거지. 내가 참 어리석었어. 우리 며느리한테 앞으로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오랜 기간 단련한 제 말솜씨와 연기력, 그리고 남편을 다루는 솜씨가 드디어 빛을 발한 거죠. 신우가 드디어 정신 차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전 이렇게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있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돈독해졌다. 늘 제 기분을 살피며 시댁 식구들이 뭐라 하지는 않나 살피는 게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온 그날에도 퇴근한 남편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설마 엄마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막말하지 않았지? 당신이 초대한 거라고 해도 울 엄마가 막대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테니까. 이런 남편이 있어 너무 든든했어.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라 덕분에 애도 잘 키우고 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친정 엄마가 모두 다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엄마가 때마침 제 고민을 해결해 줄 때와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엄마께 감사드리며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시길 기도하고 있네요. 여러분에게도 저희 시어머니처럼 이유 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인과응보라고 있잖아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게 되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 편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변하거나 꼭 제 평가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어머님 때문에 앞날이 어두웠는데 제 평가를 통해 주지 않던 사람들이 잘못된 걸 깨닫고 제 진심을 알아봐 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테니 늘 좋은 생각만 갖고 계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꼭 죄값을 받게 되길 바랄게요.